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강사입니다. 오늘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했다는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기에 정말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마아파트는 7천만 원이 뚝, 신축은 쑥, 분양가 상한제 희비하면서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신축은 재건축과 다르게 쑥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잠원동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를 예를 들었고 개포동 DH 아너힐스의 호가 상승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서울 집값 상승폭은 축소됐다. 그리고 상한제 타격으로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여기서도 재건축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언급을 하고 그렇지만 신축 아파트인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최근에 23억에 거래됐고 호가도 상승했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하면서 문의 전화도 꾸준하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거 하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사가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실시가 확실시 되니까 재건축은 떨어지지만 신축은 오른다. 그리고 신축이 올라서 실제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 기사에서 보면 재건축이 가격을 선동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재건축은 떨어져도 신축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단지들이 있는데 한번 정말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에서 얘기했던 잠원동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같은 경우 5월에 20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7월에 22억 3천에 거래가 돼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거래가를 보면 7월 1일에 22억 3천이고 7월 12일에 다시 22억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8월 12일에 확정이 됐고요. 그 전에는 7월 8일, 7월 12일 이렇게 연속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사에서 언급한 7월 1일의 거래는 과연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거래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좀 무리가 있는 단지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죠?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못 박아도 강남은 오른다라는 기사를 보면 이제 8월에 거래됐던 강남 서초 일대의 단지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보면 8월 거래량은 작년도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30% 수준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그만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뭐 이런 거 빼고 그나마 이름 들어봤을 것 같은 단지들은 다 줄줄이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정말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가격이 오른 건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실거래 단지들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이 정도로 거래가 적습니다. 서초에 거래된 거 그리고 강남에 거래된 거 근데 이 중에서 여기 기사에서 언급한 단지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레미안 퍼스티지의 거래가를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펄스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억 5천에 5월에 거래가 되고 그 뒤에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거래들이 쭈루룩 찍히고 6월에 기존 거래보다 더 높은 26억 거래가 찍히고 또 다시 그거보다 낮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6월 말에 24억 7,500 원래 보통 가격보다 1억 이상 높은 금액이 찍히고 다시 또 떨어진 거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8월 9일에 높은 거래가 하나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또는 정말 이거를 계속 받쳐줄 수 있는 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27억 이상으로 거래가 될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펄스의 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를 한번 볼게요.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는 18년도에 준공된 단지예요. 84회짜리는 최초의 거래입니다. 84제곱미터짜리 8월에 첫 거래가 28억 1천에 찍혔어요. 여기는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로 조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겠죠. 이 거래가 정말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급등한 거래인지 의심이 갑니다. 다음에 황실자이 아파트를 예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방배동 일대에 가격들이 조금 조정이 됐었는데 여기도 지금 뭐 23억 거래가 찍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5월 거래가 23억이고 8월
거래가 23억입니다. 동일평형, 동일층수 거래가 가격이 똑같네요. 급등한 거래는 아니죠. 그 다음 언급된 게 도곡 아이파크 1차가 언급이 됐는데 여기도 1년 만에 거래가 한 건 이루어졌어요. 작년 9월에 19억 4,500에 한 건 거래가 됐었고 이번에 8월에 거래된 게 20억 6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거는 15층, 이번 거는 18층.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죠? 1년 만에 거래이고 이게 정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거래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언급된 단지들은 실제로 가뭄에 콩나듯이 거래된 지금 몇 건의 거래를 가지고 일반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게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동구가 많은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는 하락을 하지만 매매가는 상승하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조화하는 게 아니라 따로 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많이 강동구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덕 그라시움의 25평 거래가를 보면 7월 초에 9억 8천 하던 게 지금 7월 말에 찍힌 거는 7억 7천에 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죠? 34평형 같은 경우도 13억 찍었다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 7월 4일 거래가는 11억이네요. 그죠? 35평도 보면 계속 고만고만하게 11억대 거래가 됐어요. 고덕 그라시움의 25평 거래가를 보면 거의 20% 넘게 빠졌는데 층수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엄청난 급락이죠. 근데 이런 얘기는 언급도 안 하고 강동구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고덕 아이파크 볼까요? 여기 보면 7월 초에 10억 7천이었죠. 그리고 7월 20일 거래는 9억 8천입니다. 10억 7천 이후에 10억 3천, 9억 8천 이렇게 가격이 쭉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고래일의 거래가를 보면 11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지금 신축 명일역 솔베뉴 같은 경우에 10억 11억이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지은 지 몇 년 된 단지가 거래가 됐네요. 이게 정말 가격이 오른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요. 상한제 발표 후에 강남 전세가 4천만 원 쑥 올랐다 뭐 이런 기사에도 보면 올해 입주가 마무리된 레미안 블레스티지와 DH 아너힐스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호가는 24억이고 레미안 블레스티지 테라스하우스는 26억 8천까지 호가가 치솟았다. 이런 뭐 재건축은 하락을 피할 수 없지만 신축은 정말 쭉쭉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납니다. 도대체 왜 DH 아너힐스를 계속 거래 한 건도 안 되는 DH 아너힐스를 자꾸 불러서 얘기를 할까요? 먼저 상한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블레스티지를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물건이 없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 허위 매물인가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호가가 26억까지 간다는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실제 거래가를 보면 20억 미만이에요. 20억 아주 조금 넘어가 두 건 있고 나머지는 다 20억 아래로 거래가 됐습니다. 호가와 5, 6억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나마도 6월 이후에는 거래가 끊긴 상황이에요. 그죠? 거래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 가격에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가격에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DH 아너힐스가 계속 이제 최고급 브랜드로 호가가 25억이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거래 한 건 안 되는 게 가격인가요? 실제로 거래가 돼야 가격이겠죠? 호가는 말 그대로 희망가입니다. 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희망 가격. 그래서 언론은 주구장창 호가가 상승했으니까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광고주의 마음이죠.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호가가 올라가서 거래가가 높게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근데 실제 거래는 실거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살 물건, 분양이 될 물건들은 결국 이거에 대체가 되는 신축의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죠. 그게 시장의 논리죠. 그래서
이런 신축이라는 대체재가 가격이 올라가야 앞으로 분양할 물건이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다룬 기사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호가가 어느 중개업소에서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오른 것도 아닌 거래가들을 갖다가 쓰면서 그 이후에는 거래도 없는데 신축은 오른다라는 기사를 쓰는 거,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정말 가짜뉴스죠.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돈 많은 사람 많다, 현금 부자 많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18년도 소득분위별 소득 수준을 보면 전체 소득 수준 중에 10% 이내에 드는 사람들 소득이 월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 연봉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연봉 5억 이상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기사에 보니까 최소 1,586명이랍니다. 근로소득자 말고 자영업자도 많으니까 한 10배 많다 하더라도 16,000명 정도 되죠. 16,000세대 정도 되죠. 그럼 강남 지금 개포에 들어서는 거면 18,000세대죠. 서초 반포지구에도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고 강남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공급된 모든 물량을 20억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허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림의 떡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집에다 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팔려는 사람이 가격을 낮춰야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정상화의 수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 기사에서 언급한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신축이 올랐다. 정말 신축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래는 없는 게 현실이고,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 불과 2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늘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경제는 지금 아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재건축도 그래서 호가가 1억씩 하락을 하는데 신축 아파트는 고공행진할 것이다. 언론이 좀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오늘 신축 아파트 정말 올랐나? 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